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특강 경어 대선사 청계사 생활 6년 이게 또 여기다 특강 6 경어 대선사 청계사 생활 딱 붙여놨는데도 흔들거려 이게 6년 정확하게 말하면 1857년에서부터 1863년까지 4년인가? 그러면은 8년 돼. 6년 되나? 하여튼 6년. 이 경어선사가 그 출가를 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 송두옥이 그때 당시로 이 탐관오리들의 학정이 아주 심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우동리에 그 탐관오리가 신임 원님이 사또께서 새로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 옛날 사또는 그래도 송두옥의 인품도 알아주고 또 이렇게 동네에서 천석거부라 부자라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했는데 그냥 신임 사또놈이 와가지고 그냥 이제 그동안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또 왜 원래 인간들은 남이 잘 되거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면 또 뒤에서 씹어. 그 뭐라 그래?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아주 그냥 송두옥이 미운털이 뒷담화 뭐냐 박혀 있는데 그냥 오자마자 원님한테 꼬아박아가지고 온갖 나쁜 말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원래 천석거부인데 그때 당시로 그 경복군 중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구요? 대원군이 그지? 대원군이 경복궁을 새로 중건한다 해가지고 그 이름이 원납금이래. 이씨 원납금이 아름다운 이름이냐 이 웬수야? 그러니까 원납금이라고 하니까 스스로 원해서 낸다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거기 그 김태읍 스님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세금을 걷었다는데 아름다운 이름이 세금이냐 이 웬수야. 그래가지고 원납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당시로는 이제 저기 그 민초들에도 못 사니까 지주들 위주로 이제 세금을 뜯는데 그냥 갈쿠리 뜯어가지고 경어선산의 집안을 다 박살을 내버리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물레방앗간 하나를 남겨놓고 싹쓸이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간 곳은 물레방앗간에다 말하잖아. 물레방앗간 15번 가가지고 찾았는데 그 물레방앗간 그 어르신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경어선사 아버지가 쌩병이 난 거예요. 우라병 그때로 말해서. 그래서 8년간을 앓으시다가 결국은 경어선사 8세 때에 열반을 하셔요. 가시죠. 그런 뒤에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니까 그 경어선사 어머니 그 밀양박 씨가 각단직에 그 큰아들 동석이는 이제 그 마침 그 이모부가 있었어요. 외삼촌이. 그래가지고 그 어디야 마곡사라 쪼매서 보내고 마곡사 대원함으로. 그리고 이제 경어선사하고 3대말을 이끌고 이고 지고 손에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시흥으로 상경을 하게 되는데 마침 여기에는 외갓집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그래서 와서 경어선사가 그 처음으로 그 새빵살을 시작한 게 시흥이야. 여기 의왕시 돌아버리겠지. 그래 이제 경어선사는 이제 그때가 8세예요. 8세라 그 저기 먹고 살 게 없잖아. 아이씨 여기 덥나? 돈이 따갑다. 그게 들어가네. 쓰라리네. 에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동욱이가 48살인데 더럽게 커요. 그때도 개골이 장대해가지고 콩나물 장사를 한다고 이제 시루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시흥 장터다 갖다 놓고 이제 팔았지요. 그게 8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인생은 짜여진 각본이라고 거기서 개어 스님이 경어 스님 스승인데 개어 스님이 뭐 우리가 알기로는 뭐 일자 무식에다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막 그냥 그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알려진 거와는 다르게 그 역파 스님이라고 그 나와 저기에 길 없는 길 최인호의 길 없는 길에 그게 자세히 나오죠. 그게 거의 가까운 현실 실화예요.
그래서 그 역파 스님과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됐는데, 개어 스님은 그때 당시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대목장이야. 대목장. 아주 기술이 좋은 도편수예요. 도편수고 대목장이라 경복궁 중관하는데 그거 앞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흥장터에 이제 뭘 재료를 사러 갔다가 경호선사가 이렇게 그 조그마한 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인물이 단정해. 근데 그 어머니가 아유 스님 혹시 근데 그 밀양박 씨가 그 대가 세고 등치도 컸지만 그 저기가 신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저기 애기야 삼이 하나 안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스님이 딱 보니까 탐나? 탐나지. 그냥 아니 그래? 그래도 갈래? 나 따라갈래? 그냥 영어 스님도 오케이 이래가지고 쫄랑쫄랑 따라가게 돼서 청계사로 가게 된 인연이 돼서 이제 가보니까 지금은 청계사가 그럴싸하고 뭐 멋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은 그런데 그래도 청계사는 뼈대 있는 그 저기 가문처럼 절간에서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왜냐면은 그 여기 그 뭐냐 이 궁궐과 가까워 가지고 이제 그런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왜 땡추라고 그러잖아요. 땡추 그죠? 너 땡초냐?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는 땡추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이름은 당추라고 합니다. 당추. 그래서 당을 이뤄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의리 있는 스님들. 에? 그러니까 의리 있는 스님 저기로 말하면 활빈당처럼 이렇게 의덕단처럼 그렇게 땡추라는 그 당추승이 있었대요. 그게 근거지가 이제 청계사가 되는데, 왜냐면 그 청계사에는 조상 대대로 그 조 누구야 그 사람이 이제 고려 때부터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부처님께 대한 그 신심이 장해가지고 청계사 일대를 뭐 저 재산을 헌납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당추승들의 모임 자리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스님을 8천민으로 넣어버리니까 청계사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거야. 거기가 이제 그 중간 지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그 경호 스님을 보고, 아이 스님은 그냥 저기 이렇게 술 드시고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청계사에서 그걸 봤다라고 하는데 보기는 개뿔을 먹어봐. 14살짜리 꼬마가 거의 14년 살아요. 14세 때까지 계시는데 가보니까 뭐 하나 없어. 거지야 거기도. 그래서 이제 개어 스님은 이제 일하러 나가신다고 나가고 어린 삼이 경호 하나만 거기서 목탁지고 뭐하고 있다가 그 청계사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세월이 흘러서 인연이 또 온다고. 경호선사가 14세 때 되던 해. 응? 경호선사가 14세. 이 14세가 문제야. 14세가 되는 때에 1863년이지. 그러니까 얘가 1863년에 마침 그 청계사에 요양을 하러 온 박처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박처사는 선비예요. 양말도 착 신고 선비처럼 다니고 이렇게 말도 잘 안 해. 근데 그냥 어린 우리 사미가 응? 아주 그냥 잽싸게 삼이 신발을 대또리에 벗어놓고 가면은 빨리 가서 반듯하게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아 저놈이 좀 눈에 들어오네 해가지고 그 요양차 폐병 걸리신 그 유생이 왔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삼이가 마음에 들어서 너 좀 들어와 공부 좀 배울래? 라고 했는데 경호선사가 일자 무식이라고 또 처음에는 써 있었어요. 내가 막 그 박사 논문 쓰려고 할 때 일자 무식이 아니야. 천자문까지 다 띄고 저기 가니까 경호선사 우동리 마을 가니까 서당리라고가 있어요. 근데 서당리가 뭔가 했더니 마침 서당이 있어서 거기가 서당리래요. 갔더니 노인네가 이거 김 메고 있더라고. 어르신 이게 불러가지고 저기 여기가 왜 서당리래요? 그러니까 아 여기 서당이 있었지 여기에 이러니까 경호선사 바로 옆 동네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전봉준 또 경호선사 여동생 또 경호스님 이렇게 다녔던 그 서당이 바로 거기더라고. 그래서 그 천자문을 뗐어요 이미 현사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가 유생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어찌나 영특한지 하나를 하면 열을 알아? 예, 아이고 재밌네 이거.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한테 가르친 게 뭐 사서상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천자문은 뭐 저리 가라고. 그래서 사서상경을 다 띄고도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그 사이에 6개월이 지났는데 그 폐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경호선사를 보니까 너무 아까워. 이 애기가 여기서 썩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말을 해요. 백락이 응? 백락이 주인을 잘 만나면 천리마를 달리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소금찜이나 끓고 평생 다닌다. 천리마를 달리는 그 말이. 그래서 이제 불러 개허를 가려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하산하려고 할 때에 불러갖고 이리 오너라 불러가지고 너 여기 앉아. 옛날에는 그 중을 그냥 잡들이를 했잖아요. 패천민이라 양반들이. 얘가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닌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니까 공부를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개허 스님이 볼 때도 개허 스님도 아주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고 공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저기 길 없는 길에 나오잖아요. 그 만화보선이라고 경허선사의 진짜 스승이죠. 이제 이 개허 스님은 이제 그 머리를 깎아준 삭발한 스님이고 두 번째 스승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말했잖아. 인연이 이렇게 다서 얽혀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만화보선이 또 그 서울에 올라와가 한양에 올라와서 이제 여러 재료들을. 근데 또 만화보선은 또 왜 여기를 오느냐? 나 안 해. 만화보선은 또 이 화엄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화엄보살로 쳐요. 왜 화엄보살이라고 하죠? 화엄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선승이 아니잖아. 선승은 아닌데 원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그 절을 치어 막 우겨진지 뭐한데 그 동학사가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빈털인데 만화보선이 거기를 가면서 이제 만화보선이 뭐 동학사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금강산에 있는 어디를 막 가기도 하고 제자 이름이 우운아준이라고 있어요. 그 제자 하나가 또 똑바르게 달라붙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데 이제 그 동학사에 강원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선승은 아니야. 그래서 동학사에 강원을 세워보자 해가지고 재료를 사러 이 서울의 한양에 왔다가 저기가 친해. 누구랑 친해? 저기 개허랑 친해요. 도반이에요. 그래서 청계사에 우연히 들렸어요. 들렸는데 그때 마침 또 인생은 참 신기한 거라니까. 마침 또 이 개허가 그 아랫마을에 사는 과부랑 눈이 맞아가지고 하산을 하려고 그래요.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어린 14살짜리를 놓고 가기가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러다 보니까 마침 만화보선이 왔는데 얼씨구나. 저 정도면. 근데 만화보선은 또 가방끈이 길어요. 잘생겼죠. 그래서 저 사형 이거 하나 있는데 얘 어때? 마음에 들어? 한눈에 봐도 마음에 들어? 경허선사는? 아유 그래요? 좋다 야. 그런데 내가 지금은 안 되고 내년에 1864년이죠. 1864년에 이제 그 강원이 지어지거든요. 내년에 내가 지금 바빠서 못하니까 내년에 와라. 내년에 그 강원이 지어지기 전에 봄에 오면 된다. 라는 약속을 하고 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좀 남잖아. 그럴 때 이제 그 개허가 자기가 마음에 걸림이 있어가지고 이제 박처사도 떠나고 난 뒤에 거기에 저기가 있어요. 경허선사가 출가할 때 이제 은사가 있고 개사가 있잖아요. 은사는 이제 이 개허고 개사가 있었어. 그 개사 스님을 묶어가지고 얘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가기 전에 미리 저기 강원에 강당을 좀 데리고 가봐라. 선방도 있으면. 그래서 가게 된 게 백담사 강당이야. 그러니까 어린 경허지만 이미 다 섭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허라는 인물을 탄생시키기 위한 이 뒷배경이 짜릿해. 그래서 이제 그 개사가 데리고 백담사 강당을 갔었는데 백담사가 보통이 아니야. 우리 백담사 갔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일반인 통과도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찰술래 갈 때 28차 중에 27차인가를 갔어. 거기를 28차가 우리가 월정사니까. 그래 갔는데 뭐 무슨 마이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백담사 구경 한번 잘했네 해가지고 백담사를 경허선사가 들렸고 강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백담사만 간 게 아니라 경허선사는 이 운명적으로 벽송사를 가게 돼요. 응? 벽송사가 뭐야? 벽송사가 선방이잖아. 거기가. 벽송사를 가게 되는데 벽송사에 가서도 그러니까 1864년에 오라 했으니까 63년 겨울 내내 돌아다니는 거예요. 강당을. 근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참 경허선사 같은 인물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서룡화상이라는 분을 만나요. 대단하죠? 여러분 서룡화상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대단한 성기가 있는 분인데 가니까 설용화상이 거기서 그 방장을 하고 계셔. 근데 경호선사가 나중에 설용화상 행장을 쓰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커서 제자들이 행장 써달라고 졸라. 행장을 2개 써죠. 하나는 치유라상 행장, 하나는 설용화상 행장인데 그것도 인연이죠. 그래서 경호사가 뭐라냐면 설용화상 행장에 내가 최소년 15세 될 때에 최소년 때에 이 스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벽성사 갔을 때요. 근데 너무나 도기가 높고 어린애가 그걸 보니까 두려워서 내가 차마 이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물었다. 근데 그게 항상 마음에 후회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미 경호선사 성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경호선사가 대선사가 돼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그 용문 화전상가 거기를 가는데 제자들 2명이 졸라 우리 설용화상님이 훌륭하시니까 행장을 써달라고. 근데 경호선사가 들어보니 내가 만난 스님이라 그거를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써줘요. 다른 사람 건 다 거절해도. 그러니까 그게 이미 또 인연으로 딱 돼 있는 거야. 세상은 요지경이야. 그렇게 해서 경호선사가 설용화상을 만나고 와가지고 이제 그 3월 달에 입학식을 하게 될 때 초대 입학장이 되고 입학생이 되고 거기서 9년 동안 그 졸업을 맡아가지고 1871년에 졸업을 하게 되죠. 1870 몇 년이냐 이게 64에서가 9년을 하면 1871년에 초대 졸업생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로 이제 경호선사가 막 그 강백할 때에 막 이야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잠만 퍼질러 자는데 원각경을 막 통째로 외워? 그게 다 그 강백 시절 얘기고, 만화 강백이 보니까 만화 보선이가 이제 초대 학장이에요. 내가 하니까 23살짜리가 이게 졸업을 하거든요. 23살짜리가 약관 23살짜리가 졸업했는데 너무 똑똑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강백으로 써요, 경호선사를. 네, 그러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1879년에 7년 만에 이제 그 대도를 성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의 그 내력은 청계사를 빼놓고는 되질 않죠. 근데 문제는 청계사에서 내가 경호직 강의하게 해달라고 해도 종상스님 그렇게 내가 경호직 강의하게 해달라 해도 4년간 나를 희망고문을 시키더니 그냥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꼭 청계사에서 강의를 하고 싶었다고요. 성행스님! 성행스님도 마찬가지야. 거기 그 경호선사가 물 길고 일하고 했던 그곳에서 하고 싶다고. 내가 뭐랬냐면 공짜로 하겠다. 그 수강생 수강료는 다 받아라. 저기서 청계사에서 받고 나는 공짜로 해달라는데 4년간 종상스님이 나를 종회를 걸리고 희망고문을 시키고 갔어요.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살다가 여기가 다 문드러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청계사가, 지금은 청계사에서 강의해달라고 나는 안 가요. 절대 가지 않아요. 왜? 끝났어. 내가 다 늙어버려가. 나 지금 기운이 없다고. 기운이 없어. 그냥 뒤에서 식은땀 나고 안 해. 그리고 절대 안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4년간 거기서 해달라고. 지금 새 학기가 바뀌었으니까 뭐 누가 김웅칠 교수인가 누군가가 뭘 개인이 그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이가 없지만 내가 청계사에서 경호선사 강의해달라는데 왜 그걸 못 해줘.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지금도 그 카톡 그게 다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종상스님 그러한 슬픔이 있고 나를 종상스님이 거기 불러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박사가 고집이 고집이 센 거 내가 고집이 센 거 몰라요? 강의하게 달라는 거야. 다른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가 공짜로 하겠다. 그러한 슬픔이 있지만 청계사 불러도 안 가요. 절대 가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이 청계사와 경호선사와의 내력은 절대로 경호선사를 놀았는데 청계사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청계사 모든 건물 중에서 거기 하나 있어. 극락보전이라고. 거기서 그 어린 그 사미가 그거 두드리고 앉아갖고 그 사미 생활을 한 곳이 그곳이라 내가 이 경호 처음에 소설 쓰려고 할 때 거기를 몇 번을 갔어. 가서 이제 그거를 받고 하려고 그 위에까지 다 올라가 봤어요. 근데 올라가는 그 계곡도 경호선사가 많이 다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썼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그거 이거 코로나 대왕님 때문에 4년간 했는데 아까도 내가 오다가 잠깐 코로나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구름처럼 살고 지금의 나도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의 나가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냥 하는 것뿐이야. 자, 일단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